대해서는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기에 대한 그 발표문을 우리 경기도 우리 김종석 우리 축산산림국장님께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예방적 대책 협력 발표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여 확산됨에 따라 김포시, 파주시, 여천군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여 3개 시군의 모든 돼지를 수매와 도태를 하여 공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김포시와 파주시는 수매와 도태를 완료하였고 연천군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도태 처리 시설이 부족하여 현행대로 진행한다면 4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인근 포천이나 철원으로 확산을 배제할 수 없어서 경기도와 포천시 축산단체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협력하여 방역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연천과 포천은 인적자원, 교통 등을 공유하고 있어서 동일한 방역 번역이라는 데 공감하며 연천군 양돈 농가의 힘겨운 희생적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둘째, 향후 포천시의 농장 단위 방역시설, 무인 첨단 거점시설, 방역센터, 축산농가 악취 방지시설 등 가축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시범 사업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한다. 셋째, 현재 출하가 지체된 과체중 대기의 해소를 위하여 출하 조직장을 확대하고 농가 초소 단계적 축소, 축분 처리 등 포천시 양돈농가의 고충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넷째, 지역 행사와 축제 등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919년 10월 27일 경기도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포천시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포천시 축산단체 협의회장 최영길. 현대국 신원기 국장입니다. 저는 우리 그 축산단체 협의회장 최영길 씨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네. 아 잠깐만요. 좀 전에 우리 국장님 연천에 돼지가 총 몇 수가 들어올 예정입니까? 살처분된 게요. 포천으로. 지금 연천이 남은 게 한 7만 8천 도 정도 되는데요. 네, 7만 8천 도. 저희가 이제 연천이 현재 2천 도 정도 물량입니다. 하루에 하는 게.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아까 발표문대로 40일 이상 이제 소요돼서. 아니요, 총 몇 수가 들어올 예정이냐고요. 그러니까 4천 도 정도면 거기 연천이 1한 2천도, 여기 한 4천도 해가지고요. 5만 도 계산하시죠? 5만 도요. 제가 알기로는 5만 도로 연천 갔다 오는데 5만 도로 계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여기 렌더링 하는 데가 우리가 살처분한 거는 약물두입에 살처분하지 않습니까? 자, 일전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그 사체를 갖다가 렌더링 해가지고 사료화를 돼갖고 문제가 된 적 있죠? 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여기 렌더링 하면은 요거를 지금 그 사료화로 밤에서 사료화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아, 살처분할 때 네네. 약물을 쓰지 않고 CO2 가스로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그 좀 질이 안 좋기 때문에 기름하고 단백질로 분리가 되거든요. 예. 기름은 바이오 에너지로 쓸 거고 예. 단백질은 이제 비료하든가 아니면 폐기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비료, 예. 저기 사료가 아니고요. 예. 자, 그럼 또 하나. 아, 여기는 그 유지로 허가났죠, 국장님? 유지로요. 여기 봐요, 여기 느낌지 않는데. 근데 이 사체는 폐기물로 구분이죠, 법으로. 근데 폐기물도 여기 들을 수 있습니까? 그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네네. 요거는 이렇게 처리가 허용돼 있습니다. 아, 돼 있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영길 회장님. 네. 왜 먼저 번에 우리 구제역 났을 때 저쪽에서 우리가 소가 이로 렌더링 들어왔었죠. 네. 그래서 제가 기사쓰고 논란이 좀 됐었는데, 지금 렌더링 하는 데가 포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게 축산단체에서 이 연천에서 살처분한 길로 들어오는 과정에 네. 일부 농가들을 제가 좀 만났어요. 아까 연천 들렸다가. 근데 회장님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받은 게 있습니까? 특혜를 받은 건 없고요. 네. 기본적인 스터디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9월 17일 이후에 연천에서 역학적으로 진행됐던 부분 중에서 지금까지 40일이 지나면서 연천이나 포천이나 철원이나 확대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 야외에서 멧돼지가 발현돼서 그것이 이제 감수성이 있어서 그게 전파의 우려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천, 철원, 포천은 한 방역대라고 생각합니다. 멧돼지가 혹여나 살처분하는 과정 속에서 감염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속하게 그 렌더링을 해서 감염축을 없애는 게 결국은 포천의 농가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이것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걸 이제 우리 회장님한테 묻냐면은 지금 우리 돼지가 그 지금 110근짜리가 지금 출하가 안 되니까 150근 과체중으로 올라가고 있죠. 예.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 축분도 못 나가죠. 예. 지금 이제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양돈단체에서 제가 도하고 일을 했는데 도에서 소관이 아니고 농림부 소관이기 때문에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국으로 풀어달라고 그랬죠. 돼지 출하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안 세웠습니까? 지정독 주장을 해제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근데 근데 지금 도에 설 수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 도에 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농림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 푸는데 지금 다른 양돈 농가들이 회장님한테 속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듣고 왔어요. 제가 아까 전화 안 받았죠? 제가 의정부 예시장에 있다가 연천 갔다 오늘은 안 받더라고요. 근데 양돈 농가 몇 사람들이 회장님 반찬에 속고 있다. 지금 몇 사람이 지금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뭐냐? 그분들은 그거예요. 회장이 인센티브 받은 게 뭐냐?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러면은 포천에 이렇게 악조건에 타 지역이 아무리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지만은 여기 돼지가 우리가 지금 전국 2위죠. 그런데 양돈농가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왜 연천구 일로 와서 렌더링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회장님에서 어떤 조건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양돈농가를 위해서. 근데 얻은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예.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양돈 농가들이 얘기한 걸 전해주는 거예요. 9월 16일 이후로 지금 41일째 아니 그 얘기하지 말고 의도없는 그런 거나 얘기하니까. 41일째 이동 제한이 걸리면서 실질적으로 지정도 출장이라고 포천 농축산을 여기 지정을 했습니다. 하루에 도축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이 1,400두입니다. 포천에서 발생하는 것은 2,500도 발생을 하는데 매일 1,000두씩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그 포천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항에 지정도 출장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에 대한 부분들은 양분 총량제로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을 못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액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그 해제가 되어 있어서 그거는 수용이 되어 있는데 퇴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그 해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건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한 부분이 개별 농가 초소에 대한 해제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10월 9일 날 그 이제 마지막 제14차 발생을 하고 나서 21일이 경과돼야 개별 농가 초소에 대한 해제는 검토한다 그래서 약 한 5, 6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해제한다는 전제 조건을 받고서 이것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확실히 얻은 게 없죠? 추가 지정도장 해제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전국으로 풀었습니까? 풀렸습니까? 전국을 푸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물량되는 이제 초과되는 물량이 1,000두 정도가 초과가 되는데 1,000두에 대한 부분들은 도축장을 해제하는 부분을 언지를 받았습니다. 언지를 받은 겁니까?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언지를 받은 거지 아직 저기 된 건 아니잖아요.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답변. 예, 그래요? 예,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그 지금 포천도 tuk장 가지고는 용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연천도 tuk장 쪽으로 갔다가 추가 허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 양명농원이 걱정 없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실행이 되는 겁니까? 예, 바로 뭐 하루 이틀 내에 실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우리 농가들은 이제 걱정이 말이죠. 우리 시에서나 이제 뭐 시에서 도에 관할해서 도에서 농림부가 이게 긴급 재난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게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뭐 이게 시행이 바로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얻은 게 없다. 이거는 또 해놓고서 안 할 수도 있다. 농민들 그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그 확답을 여기서 제가 뭐 양면 농가가 아니고 기자로서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확실히 확답이 되는 겁니까? 이틀 후에? 예, 그렇습니다. 이틀 안에 하겠습니다. 이틀 안에요. 아, 그럼 됐습니다. 저는 이제 농민들이 그게 제일 우려사항이에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도나 농민부나 긴급재난상이 모든 분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걸 양면농가들이 뭐 욕심을 무조건 부리는 게 아니라 그걸 확실히 하나라도 좀 분명하게 얻고 싶어가지고 그 해답을 제가 좀 여기서 또 우리 국장님을 같이 하시니까 그건 확연하게 된 걸로 알겠습니다. 이틀 후에. 예, 그리고 부연에서도 말씀드리면 퇴비 수용하고 그 개별 농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네네. 거의 공무원하고 분경 그래서 5,000명 이상이 근무를 합니다. 24시간. 네네. 그게 이제 농가들한테도 추계 통계라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포천의 지회에서도 그렇고 그 회장님도 그렇고 다 처음에 강력한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좀 사실은 그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같은 방역되고 같은 교통권이고 관할권이고 한 몸이다. 그렇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분녀나 또 개별 농가에 쓰는 그 농가 그런 문제 그런 거가 해소가 되려면 잠재 기간이 보통 그 14일에서 19일 3주로 보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그 기간을. 그래서 그게 이제 11월 12일인데 그 전에 살처분이나 이런 게 이제 모든 게 연천 그 다 비우게 있는 거를 다 끝나야만 농림부에서도 전형적으로 이제 그 분뇨 그것도 좀 빨리 앞당기고 그 개별 농가 이런 것도 근무하는 것도 뭐 24시간 꼭 근무해야 될 건가 이 발생 지역하고 이 완충 지역은 좀 하지만 그 남쪽이나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데는 좀 먼저 그 농가에 대한 그 부담도 좀 경감시키고 이렇게 농림부에서 전향적으로 하려면 뭔가 좀 빨리 살처분을 해야 되지 않냐. 농림부에서 자꾸 이제 그런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렌더링이라는 회사가 그 포천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간곡하게 포천에 대해서 읍소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게 돼서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렌더링을 하면은 지금 이 한두에 지금 그 우신하고 연천하고 한두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렌더링 가격이요. 지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대충 어림 잡아서 한 3만 한 5, 6천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거는 연천하고 업체하고 가격 금액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포천이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우리 렌더링 업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긴급 재난상황 하면은 긴급 재난상이면 법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도 긴급 재난상이니까 허용이 되더란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다른 분들 얘기가 포천시에서 이러한 재난상이 나면은 돈 버는 거는 우신밖에 없어요. 냉정히 따지면. 자, 먼저 소했을 때도 그랬죠. 소했을 때도. 그러면은 포천은 얻는 게 뭐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분들은 연천서 싣고 올 때 당연히 방역 체계가 잘 되겠지만은 그것도 걱정이지만은 우리가 우신을 가려면 못 가요. 방역 이 체계로 해서 방역 체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단 특정인만 가서 보게 되는데 지금 포천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장님. 연천하고 우신하고만 계약돼 한 마리 한 3만 5천 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돈은 우신하고 연천군이지 포천은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건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천상 우리는 이제 연천군이나 포천시가 어떻게 우신 업체만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이 공장에 대해서 주변의 환경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변에 아까도 그 양문에 처음 가봤는데 그분들이 벌써 소문을 듣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그 과수입으로 생각도 하는 업체인지 이런 물건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거기는 뭐 우리가 흔한 말로 막 얘기하면 뭐 뽕 먹고 알 먹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방역 체계가 좀 더 확연하게 이런 체계 주변을 해주면은 그런 그 공장 밀집 지역에서도 그런 우회성이나 포천의 불만이 없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하겠고요. 그쪽 일대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저희가 노력해서요. 주민 피해가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좀 그 포천만 그 포천에도 어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저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포천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천이 북부에서는 32만 도가 넘고 양도만 하더라도 제1위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한 3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정도로 이제 양도는 주요 산업이고 또 이게 포천에 있는 양도를 지켜야만 그 저희들 우리 경기도 포천이 가장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포천이 뚫리는 순간 이제 뭐 전국적인 다인체제가 문제자도 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포천을 중요시하고 또 포천시에서도 그런 우리 양도협회랑 같이 이렇게 크게 수용하기로 결정한 거는 아무래도 그 양도농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큰 결단을 좀 해주셨다고 그렇게 좀 믿어주셨으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도 동감하고요. 네. 저희도 이제 우리 회장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축산에 관련 분들이 계신데 우리 이제 양도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가 같은 공감대를 갖고 사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렌더링 할 때 그 이상의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처리하다 보면은 좀 더 이분들이 확연하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또 얻은 것도 있다 보니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걱정스러워서 그분들 말씀을 제가 여기서 현장에서 들려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동감을 하세요? 뉴스픽 양사영 기자입니다. 그 전염 확산에 위험이 있는 돼지를 갖고 오면은 여태까지 한 마리도 발생을 안 했었는데 위험을 갖고 오는데 어떻게 그게 포천의 양도를 보호하는 길이 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아까 방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그 양도농가나 저기 할 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멧돼지로부터의 전염이 이제 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방역체계를 더 지금 계속 강화하고 매체수 개체수도 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착역도 허용해서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할 건데 우선은 그쪽으로 집중을 하려면 이제 일단 결정이 된 연천에 대해서 산출분이 빨리 끝나야 저희들 방역농가에 대해서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분뇨나 분뇨 방출이나 또 아까 개별 농가의 어떤 그런 그 부담이나 이런 것도 다 좀 이렇게 경감시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렌더링을 위한 저희들이 반입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예? 렌더링을 위한 반입은 내일부터 시작합니까? 28일? 빠르면 오늘부터 오늘부터요? 오늘 오후에다 들어갈 거예요. 오늘 가져오는데 오늘 알리시는 거예요? 통보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해놓고 오늘 그리고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끝내려고 하느냐, 그게 이제 핵심 사항 아닙니까? 연천에 그 민통선 있는 데에서 발생이 되니까 연천시 전체, 연천군 전체를 지금 탈척을 하고 있고요. 김포도 마찬가지 경우였고 강화, 파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천의 청산 쪽에서 발생이 된다. 네. 그러면은 그 철원이나 포천까지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걸려서 갖고 와서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걸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빨리 없애서 포천을 보호한다는 그런 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아니 입장을 바꿔놓으면 여태까지 발생을 안 했는데 발생 위험이 있는 가축으로 싣고 오면 오히려 전염 확산이 있지 않겠냐 이런 질문입니다. 예, 저희가 그 충분히 사전에 검사도 하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수평, 그러니까 기계적 전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강을 따라서 쭉 이렇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나 차량이나 기계적 전파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국장님이 설명드렸다시피 혹시라도 포천은 산악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연천하고 이런 데서 감염이 되면 그 피해가 너무 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걸릴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탈척을 하는 겁니다. 제가 9월 달에 취재를 했을 때는 연천에도 렌더링 시설이 한 곳이 있고 포천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연천 시설은 이용을 안 하고 왜 포천으로 갖고 온 거예요? 연천도 동시에 같이 합니다. 동시에.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견된 그 제한 아니에요? 이런 거는 구제역 AI로 매년 렌더링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연천 시설만 가지고 용량이 딸리니까 포천 같이 오겠다는 거는 도의 자체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기자님, 그거는요, 제가 이제 담당 과장인데요. 10년 전부터 이런 시설을 대규모로 해야 된다고 늘 중앙정부에서 했고요. 네. 이제 요번에 이제
지사님 바뀌면서 드디어 이제 그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지사가 바뀌어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예산을 줬어요? 예, 해서 그래서 한 500억 정도 들여가지고 500억 대규모로 할 겁니다. 어디다가 하는 그거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하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리 얘기하면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거든요. 고정식이에요? 고정식으로 알고 고정식이. 이동식은 굉장히 용량이 작기 때문에 발생 농장만 가서 고정식, 그 이동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대규모로 이렇게 감염되지 않은 거는 대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경기신문 문자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김포하고 파주가 수매와 도태를 완료했다고 발표문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김포하고 파주에는 현재 돼지가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그럼 거기로 가면 되지. 거기를 원칙 있는 곳에 왜? 거기는 랜더 처리 시설이 없어요. 거기 렌더링은 어디서 했나요? 네? 렌더링 거기는 다 김포까지. 묻었습니다. 다 묻었나요? 예, 묻었는데 지금 그 환경적으로 뭐라 그러니까 그저 악취나 또 이렇게 나중에 또 재입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후 관리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연천 돼지는 굳이 렌더링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 파주 김포는 매립을 한 상태고 연천은 렌더링을 한다고 네, 했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 순차적으로 나다 보니까 방역대에 뭐 500m, 그 다음에 3km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렌더링 메모를 했는데 지금 연천의 경우는 처음에 이제 그 연천도 메모를 했습니다. 메모했고 저기 했는데 한꺼번에 전체를 다 그냥 드러내라 이렇게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그래서 물량도 엄청나게 많고 그거를 그 렌더링 하지 않고 다 그러면 또 저쪽 충남이나 충북의 그 회사들 불러다가 하게 되면 시일도 오래 더 걸립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그게 이제 갑자기 거의 이제 8만 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 저희들이 이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연천에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한 그 일일 처리가 2,000도 정도 되는데 또 거기는 좀 회사가 좀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자주 또 고장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네. 파주와 김포에서는 매립 처리를 해서 했다 그랬잖아요. 네. 매립 도태 처리를 했는데 굳이 이 연천 돼지를 렌더링 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한꺼번에 많은 물량에다가 네. 그래서 이제 연천에 그 렌더링 하고 그다음에 메몰도 하려고 하는데 메몰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몰지를 뭐 군인지까지 찾아내는데 지금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그래서 지금 일부도 지금 그 메몰도 좀 하려고 찾고 있는데 그 부지를 못 찾아서 지금 그 빠른 시일에 좀 처리는 해야 되겠기에 이렇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네. 농식품부의 지시가요, 아니면 그 권고사가요? 저희가 그 농식품부에서도 요청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네. 저희가 그 설명을 많이 드렸겠지만 일단은 산처분이 빨리 돼야만 그 연천을 비워야만 멧돼지로 더 감염 위험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래야만 또 포천의 양동농가도 더 보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포천 양돈 농가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기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보호하는 게 아니고 감염 우려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매몰 처리를 했다면 그 발생 지역 내에서 매몰 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우선 모든 전염병이 마찬가지지만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10월 9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연천에서 더 이상 발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들어온 ASF는 잠복기가 4일 내지 7일 정도랍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국내 여러 학자들이나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봤을 때 더 이상 연천에선 아마 발생이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렸다고 의심될 만한 아무런 그런 징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자꾸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염원을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죠? 일간경기 이재학 기자인데요. 지금 전장에 말씀하신 게 한 7만 8천 두를 예상을 하시는데
저기 연천에도 렌더링 업체가 있고 포천에도 렌더링 업체가 있고 두 개 업체에다 빨리 이게 소각 처리하겠다는 건데 제가 아는 저기 들은 얘기로는 시화공단에도 이 렌더링 시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시다발로 빨리 끝낼 것 같으면 예. 연천, 포천 시화공단하고 해서 시화공단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네.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나는 걸 원하시면 시화공단도 가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가까우니까요. 예, 제가 부신에서 포천. 그러니까 동시다발로 세 군데서 같이 하면 두 군데서 열흘 걸릴 또 5일이나 6일이면 끝나지 않느냐 난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안심한 살처분 돼지라면은 포천을 꼭 찍어가지고 포천을 하는 것보다 포천도 좋지만 시화공단에 있는 그 렌더링 업체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더 저기 대화하는데 부작용이 좀 적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은 안 드시는지 그래도 한번 질문 드린 거예요. 그건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살처분 가축을 갖다 렌더링 처리하는 거는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원래 기름하고 이제 단백질로 분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름이나 단백질을 갖다 사료 원료로 씁니다. 근데 이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하게 되면 사료회사나 이런 데서 그 해당 제품 회사를 갖다가 거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렌더링 업체에서 뭐 대환영해가지고 이렇게 뭐 아까 무슨 수익 말씀도 하셨지만은 뭐 좀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이렇게 꺼려하는 데도 있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 중에요. 예. 지금 이 살처분한 거는 다른 약이 있기 때문에 뭐 사체와 렌더링 하면은 뭐 사료니까 그 업체를 거래 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렌더링 업체들이 계속 그 사체 그 약품 처리한 거를 렌더링 해갖고 이게 사료화에다가 문제가 됐어요. 근데 제 얘기는 아까 그 수업중에 잠깐 말씀드린 이강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렌더링 걸 사료화하면은 그 업체를 거래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좀 왔었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제가 그 하나 그 관계자한테 그 근무자한테 제가 자료를 좀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히 잘못 얘기하면 또 요즘에 하도 가짜뉴스 문제가 되는데 그 증거가 저한테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왜 걱정스러운 게 이 사체는 약품 처리한 거는 사료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과장님 어떻게 입증하시겠어요? 지금 여기 사료한다면 확인해 보셨으면 모르잖아요. 지금 며칠 전에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아니 보도가 아니라 자체 여기서 예전에 여기 구지역으로 해서 우리 렌더링 한번 한 적 있죠. 그때도 기자실 브리핑에 제가 기사 쓰는데 그 자체도 사료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을 하겠느냐? 제3회, 제4회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나 부장님이나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로 알아야죠. 뭐 TV로만 하겠다. 지금 매일 가서 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그거 매일 볼 거 아니잖아요. 방역까지 상시 배치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입증이 돼 주시면은 좀 더 여기 분들이 안심하고 우리 참 이렇게 국가적으로 고생하시는데 어느 누구나 국민이 동참을 안 하실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저기 뭐 축산대 회장님도 오셨고 지금 양론농가에서는 최영길 회장님을 아주 안 좋아해요. 내가 전해줄게요. 진작에 이 기자회견도 진작에 사전에 얘기한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에 들을 걸 알고 있어요. 난 연장 갔다 왔으니까. 왔고 다 짜놓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게 반대할까봐. 이미 회장님은 여기하고 계속 거래를 한 걸 알고 있고 어떤 것도 제가 여기서 발표는 안 할게요. 내가 그 체면상으로 그 깊이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장님도 이런 부분에 국장님도 보시는데 막말로 국가 재난이라면은 진작에 펼쳐놓고서 얘기한 다음에 자문 좀 받고 이렇게 이제 다 해놓은 다음에 이따 저녁 때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가 하루에 과장님 여기가 3,500, 4,000대예요. 작업하는 게 5, 6,000도 들 거 아닙니까? 하루에 여기. 에? 그런데 괜히 여기서 설렁설렁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사지 가면은 모독의 방역 때문에 걸리니까. 근데 그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알았어요? 먼저 소화할 때도 그렇게 잔소리 안 됐잖아. 말로만 그래놓고. 이 밭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회장님이 양론농가에서 상당히 지금 불신 같고, 이거는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예산이고 뭐고 다 잡고 있으니까 따라가야지. 포천시도 알아요. 아는데 이런 거를 좀 지역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그냥 진작에 얘기하면서 우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한번 한 다음에 이 두 분이 회장님들이 쓸 안 쓰면 지금 양론농가 대모 알파냐 가서 차 대놓고 못 들어오게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돼지 농가 얼마나 많아 여기. 야 들으니까 우리 오염돼. 어떡할 거냐고요. 근데 지금 다 해놓고서 또 일요일날 2시에 기자회견 싹 해놓고 눈발이 와. 이거 애들 장난하는 거 아니야? 회장님? 에? 진작 좀 말이야. 했어야지. 그런 게 부족했어요 그때. 김은석 기자. 포천시 잠깐만,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뭐 AI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경기도 국장님한테 김정수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매개체가 뭐예요? 매개체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뭐 멧돼지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의 임진강 수계를 따라서 쭉 이렇게 행으로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월 9일날 왕제면 쪽에서 이제 그 멧돼지로 인한 감염 열구가 돼서 그들 또 멧돼지가 나다 보니까 그게 있고, 해 뭐 축산물 쪽에서도 이제 그게 있었다. 그래서 그것도 단속도 많이 했고 그러는데, 지금 농림부에서도 저희가 이제 살처분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그냥 바로 이제 살처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체계를 숙주를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면역이 찾기가 어렵긴 한데, 지금 차량이나 이런 사람이나 이런 이게 면역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다 조사를 했는데 농림부에서도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개체는 누구죠? 네. 근데 이제 매개체는 아마 저희들이 그 전문가들도 얘기 들어보면 그 멧돼지가 일단 매개체고. 일단 애매한 멧돼지만 죽는 건데. 네. 팔이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멧돼지를 통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철책선을 못 내려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예측을 해보니까 전문가 얘기도 들고 철칠이나 이런 거는 철조망을 다 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물이나 폐기물이 또 인지강 한탄강 통해서 내려올 수 있고, 그래서 그 매개체가 설치류나 뭐 설치류도 있고 오소리도 있고 뭐 쪽제비도 있고 또 너구리도 있고. 예, 곤충도 얘기하는데 곤충이나 파리 모기를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그 매개체가 멧돼지하고 진드기가 아프리카 쪽에 물렁 진드기가 그 정도만 밝혀져 있지 파리가 이렇게 뭐 매개체가 된다 그런 건 아직은 밝혀지지 않아요. 밝혀지지 않아요. 그것도 김정수 국장님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 그렇습니다. 김영 국장님, 매개체가 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르면서 괜히 지금 AI 방역해서 공무원만 때려잡고, 그다음에 포천에 이재명 과장만 병기심 만들어 놓고, 도에서 그러면 안 돼요. 도청 국장님들도 그렇고, 도지사 그렇고.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기 도청 숙선살림구역 진짜 김정수 국장님하고 유충현 국장님 채용이 요거 왜 포천시장하고 도지사하고 사인 안 해요? 이거 왜 협력 발표문을 포천 기자들은 뭐 날라리 기자해? 이걸 발표를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해줘야지. 왜 사인을? 나중에 퇴직하실 거에 대한 거래, 부장님. 그죠? 퇴직하실 거 아니야, 며칠 있으면. 퇴직하고 연가는. 아니, 그러니까 퇴직하실 거 아니야. 우리 김정수 국장이 내일 모레 또 관련하시면 가실 거 아니야. 행정이시니까. 우리 뭐 이면성 과장님도 며칠 있으면 관두실 거고. 그럼 누가 책임질 거야? 저희가 책임질. 아니, 그러니까 발생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그 어떤 주말이 오기 때문에 네. 저희가 책임지고 또 저희들이 그 그러니까 이게 사인을 왜 안 해주냐. 이게 협조문을 해줬으면 기자들한테 이거 날릴 때, 발표문 할 때, 발표를 줄 때. 아, 도지사하고 부천시장하고 가서 사인해서 넘겨줘야지. 우리가 알지. 이거 농가 갖다 휙 던져주면 농가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유채영 국장님 좀 이따 퇴직하고서, 나 몰라, 씨발, 그때 위에서 찔러 뭐 하라니까 했어? 그럼 그만하냐, 쉽게 말해서. 그런 건 아니고, 무책임한 그런 건 아니고. 네. 시장이 직접은 안 해지만, 네. 밑에서 네. 하는 일도 시장이. 그 시장이 나 몰라라고 자빠지 못할 거냐고. 저희가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 이거는 뭐 나올라라고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거나 이런 거 절대는 아니다. 좀 있으면 AI 그 생기겠지만. 부분은 의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지사, 포천시장,
경기도 축산단체 있죠. 양돈협회 있죠. 그분들이 합의하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해야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국장님 우리 퇴장하면 국장님. 하니까 뭐 누가 책임질 거야? 아니, 그 도국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딱 했다. 그 나중에 나는 모르겠다. 그럼 누가 이거에 대해서 권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어쩐지 뭐 기자님 바라보실 때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다 저희들도 보고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 허락을 하신 거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를 대표해서 제가 발표를 드리는 거고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연천에서 그러면 도지사님도 알고 부천시장님도 알고 다 인정을 하셨다. 보고된 게 언제예요? 지사님과 포천시장님한테 보고된 게 날짜가 언제예요? 그거에 안 했죠. 그거는 이제 사전에 이제 이게 이제 연천이 살처분, 수매 겸 살처분이 결정되서부터 상당히 한 일주일 전부터 얘기가 왜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결정할 사항도 있고, 신중히 기회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임의대로 한다고 해서 막 그냥, 바로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솔직히 도하고, 여기 협회 회장님이고, 우리 포천시하고도 우리의 입장과 또 양돈협회와 경기도에 이런 종합적인 거를 다 검토하고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논의해서 오늘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맞죠. 결제는 하신 건가요? 그래서 한 가지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일주일 전부터 이미 내용이 서로가 교환이 되고 서로 의견이 나눠진 상태에서 부득불 빠르면 이미 그러면 오후부터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럼 이미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포천에 들어오는 것을 통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포천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포천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래에서 얘기를 드린다면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2시에 급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6시에 들어와야 되니까. 대변인입니까? 딱 봐서 그렇지. 오늘 2시에 저희가 3시부터 들어와야 돼. 급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한시라도 급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전에는 왜 안 했습니까? 그렇게 급했는데. 오전이면 영상에 있고 그래서 오늘 일요일이 않습니까? 주말이고 그래서 일요일이나 오전이나 뭐가 그래도 차이가 있어요? 오전에 예배 보신 분도 많고 사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급하다면서 예배가 예배까지 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물밑 작업을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그동안 진통도 많았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도 진통이 있었고, 우리 회장님도 뭐 끝까지 하여간 거부를 하고 그래서 관계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하여간 그동안 많은 진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1분 1초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오늘 오전에 하자고 그랬는데 기자님들이 기사 쓰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후 2시가 적절하겠다. 저는 어제 저녁이라도 하자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그럼 기사 나가는 거가 동시에 살처분 대지가 렌더링 하러 오는 거네요? 아니 기사 이미 들어왔겠네. 주무신 분은 내일 날 이거 시민이 우롱하는 거 아니요, 아닙니까? 이제 우롱보다도 아까 우리 동료분이 말씀하신 시장님 결제는 나신 거죠? 이제 승인을 하신 거예요. 아, 결제가 난 겁니까? 아니면 아니, 분명히 국장님, 결제 나신 거죠? 네. 과장님, 확실하죠? 언제 아니, 결제? 확실하죠? 보고만 아니, 보고가 아니라 확실한 거예요. 하룻밤에 했어야지. 결제 난 거예요? 쳐다보지 말고 얘기해. 괜히 결제 나온 거예요? 안 났어요. 지금 내가 야, 왔어요. 결제 안 났으니까. 났어요. 제가 어제 시장님 만나뵀는데 포천의 ASF는 소강 상태라고 했어.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어제 오후에 대책회의가 있었잖아요. 연천에서 우리가 돼지가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제 좀 아쉬운 게,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고생들 하시네. 다들 고생하시네. 그쪽에서 좀 관계자가, 거기도 이 축산 관계자들은 과장님 다 계시잖아요. 이렇게 국장님들 이렇게 도에서 오셔갖고 근무하시는데 거기다 거긴 더 철저하게 하겠죠. 그런데 같이 좀 오셔가지고 그 상황을 좀 해주셨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네요. 예? 지금 맨 우리 지금 국장님 보세요. 과장님 도에서 책임자시니까 우리만 있고 그 연천에서 오는 분 아무도 없는 거야 지금. 그냥 돼지만 오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참 상당히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꾸 의혹이 생기고 왜 일로 와야 되나. 아까 제가 그 회장님 말씀드린 게 그거에 지금 양곤협회들이 제가 지금 고집만 전화하면요 몇 사람 가서 지금 막아요 지금. 자신이 있다니까 지금 내가 전화하면은 여기 상황이 이렇다. 얘기 지금 전화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 막는다니까. 어떻게 할 거야? 준비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은 다 두 사람이 경우대로 막으면은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이거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 제가 그 실질적인 상황을 지금 전화를 지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같이 경고대 놓고 나중에라도 돼지를 막을 거야.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지금 여기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그냥 다 고생하시는데 이따 저녁 때 출발할 거죠. 지금 돼지 올 거야, 지금. 그럼 막을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 연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천군에서도 포천군에 협조를 많이 요청한 걸 알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포천군이 아니라 포천시입니다. 포천시. 포천시에 저기를 했고요. 그러면 연천 군청에서 공무원 한 명도 안 왔잖아요. 포천시 현장에 사실은 거기도 제일 가장 큰 아픔을 갖고 있는 게 연천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포천에서도 여기 발표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큰 희생적인 결단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연천군 양동문가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 뭐 어떤 형식적으로 여기 와서 저렇게 했으면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이 짧았는데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제 동생이 생각하고요. 그게 못지않게 연천군에서도 당국하게 포천군에서 다 마지막으로 협조로 계속 해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 국장님 말씀이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공무원 그 측에서만 이루어진 것이고 제가 얘기한 건 조금 전에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돼가냐? 이걸 지금 문자가 온 겁니다. 돼지 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자분들은 브리핑 중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어떤 얘기하면 자기들이 맞겠다는 거야 가서.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얘기하면 지금 알아요. 어느 분이라고 하면 금방 양문동가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아주 지금 액션을 지금 딱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상황이 그런 분들하고 다들 이게 또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걱정스러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자님 기사로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요, 근데 오늘은 늦었어요. 오늘 늦어야 안 나오고 내일 나오고 모레 화요일 나오는데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우리 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지금 문자 온 게 자기네 지금 오늘 저녁에 출발하는 맞겠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분란의 소지가 큰 문제가 되면은 이게 지금 아무런 지금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런 일 안 되게 기자님들이 유충영 국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확실히 한 가지 좀 해주십시오. 시장님 결재가 언제 나왔습니까? 어제 대책회의에서 네. 어제요? 보여주세요. 지금 보고 그러면 갈게요. 지사님도 결제하셨어요? 저희들 보고 이거 보고 책에 이 큰 거는 큰 거는 이제 우리 유충영 국장님하고 국장님 뭐 결재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지사님도 그거 알아요? 이제 우리가 보고 다 해서 결정해서 하시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하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보고도 안 하고 보고를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 하시고 아닙니까? 보고하고 결재하고 이해를 다르다는 해주셔야 될것 얘기죠.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런 브리핑룸에서 브리핑 시의 입장에서 저희 국장님이 2개월 있다 그만두지만 지금은 또 공무원의 신분인데 그런 거를 보고도 안 하고 그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이렇게 브리핑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아니 얘기야. 그거는 국장님 전혀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아니, 그건 잘못 그건 아닙니다. 그 기자분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고하고 결재를 하셨냐? 아니, 보고하고 보고하고 결제를 한다고 봅니다. 보고를 결재를 아니 만에 안에 랜더링으로 인해서 포천이 뚫리게 되면은 포천시장이 독박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 시도하고 농축부하고 다 보고 체결해서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결제가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뭐 보고했다는 엉뚱한 얘기만 하세요. 저기 최영준 예. 지금 그 양돈 농가 협의가 된 상황이에요. 20일 날 저희는 이제
그 양돈 농가가 163농가가 있어요. 근데 163농가가 심각 단계에서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지난 10월 22일 날 이사회를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아까 조금 전까지도 줄다리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건부 수용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을 받은 거거든요. 본부 승인으로. 조건으로 하면 뭐가 조건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는 연천의 그 감염축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신속하게 없어져야 포천을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대성적인 측면과 또한 그 40일 동안 분열라든가 출하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이동 초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뭔가가 방역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양측을 하는데 굉장히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그 같이 수용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금 전까지도 줄다리기를 하면서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대표님 지금 내가 이 문자 넣으면은 저 막아요. 지금 수 사람 왔어요. 왜 내가 아까 물어봤냐면은 이거를 여기 렌더링 할 때 도하고 축산단체하고 협의 본 게 뭐냐? 여기 양념농가들이 축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한구역 풀어달라고 했어요. 이 농민들이 전국으로 안 됐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 뭐 내일 모레 연설한다는데 지금 그 우리가 110kg짜리 150 지금 막 계속 누적되잖아요. 과체중으로. 지금 이사에서 이 위임받았고 회의를 했지 각자의 농가들은 만나질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절대적으로 회장님 말에 동의하는 분들이 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사분들이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많이 알아요. 내 친구도 돼지를 기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문자가 계속 오는데 여기 관계하면 맞겠다는 거 겁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이게 충분하게 그분들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것도 지금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됐다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왜?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돼지 기르는 거 아니고 야 잘 됐다 뭐 조건을 충족했다 그 부분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야 이거 지금 말이 틀리다 하면 이 사람은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거 안 하겠다 이거다 분명하게 다른 분들이 욕을 해도. 근데 기자분들이 궁금해한 사항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그 대표 최영길 회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이 도에 서 있으니까 도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가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실물은 여기니까 그 부분을 명명백백 해주면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동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켜가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 얘기 그거예요. 좀 아까 그러잖아. 시장님이 했냐? 보고는 당연히 해요. 알잖아요. 그럼 도지사가 야, 내 책임 VIP들은 책임이라는 게 없잖아요. 단지 그 부분 남들이 책임지는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냥 보고했는데 결제는 안 됐습니다. 이 책임은 여기서 긴급사항이 국장 채널로 가는 것이지 시장처럼 보고만 하지 시장이 일일이 도장 쳐보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그러면 그런구나라고 하지 엎어가려고 하지 말라. 나 지금 나 솔직히 약 올리면 내가 일러줄게. 야 이거 안 됐어. 만대래. 막으면 어떡할 거야? 못 들어 이따가. 기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건요. 왜 자꾸 말을 돌리는 거예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렌더링을 받는 게 옳은 건가 그런 건가를 검토를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해주셔서 좋은 아니 틀에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 생각하면은 연천 돼지 연천에다 해결하지 왜 포천까지 넘어오냐고 돼지가. 예?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포천시 공무원들 업무 시달리면서 거기 12시간 10시간씩 밤새고 근무 쓰면서 포천시 공무원들이 왜 추석 근무 썼어요? 막으려고 쓴 거야. 막으려고. 그리고 안 뚫렸어 포천은. 근데 왜 그거를 연천 돼지를 이리로 갖고 오냐고 일로. 연천 돼지면 연천에서 쌀만 먹든 구워 먹든지 해야지. 포천시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고생한 게 뭐예요? 안 뚫리려고. 에? 업무에 시달리면서 코피 쏟아가면서 포천시 공무원들이 업무 시달리면서 막았어요 포천은. 근데 축산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큰 틀이면은 연천에다 다 해결하라고 그래야지. 포천 단체장이 왜 연천 걱정하냐고. 연천에 주는 맛이려나 보지.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지금 농가 나도 근데 양도 농가 저기 원기용 나중에 몇 군데 전화 받았는데
야, 그 새끼가 뭔데? 이 얘기 나와요, 지금. 막겠대요, 지금. 나도 지금 아는 사람 한 3군데 있는데, 막으라 그래. 막겠다는 건, 이거 트랙터 갖다 막아버린다는 건, 돼지똥 갖다 뿌리고, 여태까지 안 뚫렸잖아요, 부천이. 왜 안 뚫렸습니까? 공무원들이, 그 민관 단체들이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안 뚫린 거예요. 근데 걷다 대고, 감염 여부가 없으면은, 그 사람들 다 삶아 먹으라 그래야지. 다 먹으라 그러면 되잖아. 그걸 왜 여기 렌더링 안 되고 갖고, 그게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보세요. 그게 큰 틀이에요? SOP에 보면 발생을 하면 발생 농장만 설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500m 설정을 하고 또 확대해서 30km까지 확대해서 설정을 하고 10km까지 설정을 해요. 마찬가지로 권역으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그 권역에서 그 위험하다라고 하면 그 권역을 다 드러내는 그런 정책을 피잖아요. 자, 그러면 포천이 그동안 잘 막았다고 쳐도 그 이웃의 연천에서 걸리면 포천도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연천을 신속하게 숙주를 없애는 게 포천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아니,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그 연천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그 매개체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여기 렌더링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책임의 소재 때문에 아마 이제 언급을 안 하셨을 걸로 비춰지는데요. 가장 큰 건 저희는 그 멧돼지라고 봅니다. 멧돼지는 숙주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근하고 있다가 이동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숙주에서 파리나 쥐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이 그것을 오염을 시켜서 다시 농장으로 진입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포천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멧돼지에 대한 기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써주시고 멧돼지 박멸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는 게 큰 틀에서 우리 산업을 지키는 생각. 우리 포천 기자들은 멧돼지가 매개체니까 멧돼지 때려잡습니다라고 기사를 쓰겠지만은 우리 그 다체장님 말대로 이 연천 돼지를 포천에서 렌더링하는 게 큰 틀에서 본다고는 이해를 못해요. 절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포천시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이거 안 뚫리려고? 그때 갔다가 연천 돼지를 갖다가 이게 포천에서 렌더링 한다고요? 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빨리 그걸 진행해야 멧돼지 집중할 수 있고 그 숙주를 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은데 예. 그리고 포천 시민들이 예, 이거를 충분히 그 이해하도록 설득을 해줬어야죠. 아니 딱 오늘 저녁에 들어올 건데 기자들 오늘 불러갖고 우리 마감 다 지났어요. 지금 기사 써봐야 내일 신문에 나지도 않아요. 그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넣을 테니까 니네들은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거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기자에게 형식적으로 하면 포천시 우리 기자들한테 뭐 저기 뭐 보도자료로 뭐 그 설명했다. 기자들이 수긍했다. 이렇게 보도자료 낼 거 아니시냐고. 오늘 여기 렌더링 업체하고 연천에서 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게 참 원활하고 우리 국장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좀 더 그 전문 업체대로 설명을 해주고 연천은 연천대로 이런 애로사항과 포천과 인접한 지역에 같은 그 양돈 농가로서의 그 애로사항을 좀 공무원들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와서 우리 급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연천 공무원이랑 그쪽 축산업계가 와서 포천시대로 인사 한번 하고 사진 찍고 그러면 모양이 좋잖아요. 우리 부장 아무것도 없이 좀 더 좋았을 뭐 괜히 저기 도축산국장님만 와갖고 문매 맞고 계시잖아요. 자, 그 사실 저희가 급하게 서두른 면도 있고 네. 또 이게 방역이 또 긴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좀 미흡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질타해 주신 거 제가 또 참고해서 열심히 하루라도 빨리 청정화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